승마 지도자 자격 필기시험 핵심 정리 말 보건관리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질병의 정의. 질병이란 동물이 내적 외적 환경의 영향에 대응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은 숙주, 집단, 병원체, 환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숙주, 가로하고 집단, 병원체, 환경. 숙주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말이 병원체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요법은 근본적인 병번 약화 시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대중요법이 그 증상만 대신 완화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감기 걸리면 콧물 나면 콧물약 주잖아요. 열 나면 해열제 주고 감기 걸린 뭐 바이러스 균을 없애거나 뭐 그런 거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치료하는 걸 대중요법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증상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낫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가끔 가벼운 질병인 줄 알고 그렇게만 처방했다가 알고 보니까 큰 병이어서 나중에 큰 병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처방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큰 경제 손실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의 원인 5가지.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영양장애, 미생물 감염, 기생충 감염 등이 있고요. 물리적 작용에 외상, 압박, 폐색, 변이, 온도, 전기, 방사선. 화학적 작용은 독입니다. 동물, 독소. 영양장애는 어쨌든 못 먹은 거죠. 기아와 영양실조, 수분 결핍. 미생물 감염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원충 이런 게 감염이고요. 기생충 감염은 기생충이 있는 거죠. 건강한 말의 상태 확인, 요거는 꼭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좀 범위는 넓어서 하긴 한데, 한 문제 나왔던 거 다 정리를 해본 겁니다. 눈은 밝고 넓게 열려 있고 귀는 잘 움직여야 한다. 사료가 계속 공급되면 말은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좋아한다. 소변의 정상색은 옅은 노란색. 체온 맥박, 호흡수는 휴식 중인 건강한 말에게는 뚜렷한 변화가 당연히 없죠.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둬야 되는데 분당 심장 박동수는 32에서 42, 호흡수는 8에서 12, 정상 체온은 36에서 38.5도. 말 만져보면 살짝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온이 약간 말 체온이 사람은 약간 높습니다. 또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다른 페이지에는 체온 38도, 맥박 40회, 호흡 약 12회 분당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대동소이한 부분이니까요. 요거는 어쨌든 이런 거는 상대적인 문제풀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온 추출할 때 체온계 항문에 넣었을 때는 반쯤 넣어야 되고 다 넣으면은 찔릴 수 있죠. 반쯤 넣어야 되고 대신에 직장 한쪽 벽에 닿도록 체온계를 약간 눌러줘야 됩니다. 직장 한쪽 벽에 닿지 않으면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장 안에 있는 응가를 재는 거잖아요. 응가염도 재는 거니까 직장 한쪽 벽에 닿도록 눌러줘야 됩니다. 건강한 말의 잇몸. 원래 사람 잇몸은 핑크색인데 눌렀다 딱 뗐을 때 처음에 하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모세 혈관의 피가 눌러서 빠졌다가 떼서 다시 충전되는 시간인데 요거는 2초 이내다. 맥박은 말의 왼쪽 팔꿈치 뒤에 청진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는 먹이에 따라 녹갈색에서 황금빛 갈색으로 촉촉하고 땅에 떨어질 때 약간 부서져야 한다. 귀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눈이 밝고 완전히 열려 있으며 맑고 깨끗해야 한다. 목 부위를 꼬집어 당긴 다음 놓았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요건 1초예요. 잇몸 눌렀다 떼는 건 2초. 목 부위 피부를 당긴 다음에 놓았을 때 1초. 소변의 정상적인 색은 밀집색인 옅은 노란색, 탁하거나 진한 적색을 띠지 않습니다. 호흡기계 구조 중에 좀 특이한 거, 전두동, 중위광격 주머니, 상악동, 부비동 이렇게 있습니다. 전두동하고 상악동은 책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정의가 나와 있진 건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나옵니다. 보기. 그래서 일단 해설을 다음 검색에 찾아가지고 넣어드렸고요. 전두동은 이마 안에 있는 굴이다. 그러니까 이마뼈 안에 이렇게 굴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기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관격 주머니, 요거는 중위관 즉 유스타키오관의 지지연골 사이에 배 쪽 틈새를 통해 관의 점막 속층이 빠져나오므로 형성된다.
말을 비롯한 호흡, 발굽, 동물류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고요. 분비물이 내부에 축적되면 부어오르기 때문에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상악동 요것도 부비강의 하나인데 윗턱뼈 가운데 있는 한 쌍의 빈 공간으로 안쪽은 코 속에 점막으로 덮여있으며 그 속에 공기가 들어있다. 시험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부비동은 비강을 둘러싸는 두개골내에 형성된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빈 공간, 태생기부터 나타나 생후에 완성이 되고요. 부비동에는 농손염증이 자주 발생하며 그 중에 논이 고여있는 것을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염의 증상은 머리를 아래로 숙일 때 농손 콧물이 다량 흘러내리며 호흡곤란을 보이고요. 보시면은 중이 간격 주변이하고 부비동은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의 정상적인 해부 생리입니다. 말의 척추, 경흉, 요천미, 요거 순서 위치 아셔야 되고요. 경추 목뼈 7개, 흉추 18개, 요추 6개, 천추 5개, 미추 15개, 22개.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성 구조. 말의 자궁은 해부학적으로 쌍각자궁, 둑불자궁, 그래서 Y자 형태.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내분비선은 호르몬이라는 생체 조절 물질을 도관 없이 직접 혈관 내 분비합니다. 내분비선, 호르몬, 도관이 없이 직접 혈관이에요. 도관 이씨, 도관을 통해 이렇게 문제가 난 적이 있는데 도관 없이 직접 혈관 내에 분비합니다. 앞말은 주로 운동 후나 통증이 있을 때, 흥분했을 때, 고체온 시에 많은 양의 땀을 흘립니다. 당연히 사람 똑같겠죠. 사람도 흥분했거나 체온이 높거나 아플 때 이럴 때 땀이 많이 나죠. 앞말은 이빨 36개, 순말은 40개. 차이는 송곳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니, 전구치, 후구치 해서 한쪽에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상하, 좌우에서 36개인데 거기에 순말은 송곳니 하나 있다. 그래서 40개다. 말은 주로 장에서 소화시킵니다. 소는 위가 4개죠. 근데 말은 위가 하나예요. 그래서 단위동물. 말의 정상적인 해부 생리, 호흡기계 기능은 폐에 있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폐로부터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체온 조절 및 산 염기의 균형을 맞춘다. 힘줄은 근육을 뼈와 그 밖의 조직에 결합시키는 조직. 매우 치밀한 악효소무가 평형으로 나열되어 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결합조직성 구조. 많은 탄력섬으로 포함한 규칙적인 치밀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힘줄과 인대가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의는 그냥 이 정도. 힘줄은 근육을 뼈와 그 밖의 조직에 결합시킨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의 순환 중 체순환, 이거는 좌심실 시작해서 대동맥을 통해 모세혈관을 이루어서 거기서 영양분하고 산소를 조직내에 공급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담아서 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 요거는 마학에서도 나옵니다. 요거는 요 혈액의 순환 요 부분을 알아두시면 마학과 말 보건관리 양쪽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말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고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말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중뇌와 뇌간의 손상 시 안면 마비가 나타나고요. 척수가 손상을 받으면 척추 안에 있는 척수죠. 척수가 손상을 받으면 허약 뻣뻣한 근육운동 실조, 사지마비 등 나타냅니다. 대뇌 질병이 발생하면 발작, 경증 내지 우울증의 침울, 행동의 이상 등을 나타냅니다. 말의 주요 질병 중에 운동기계 질병입니다. 골절, 염좌, 탈구, 좌상, 골연골증 등이 있어요. 골절은 뼈 부러진 거죠. 뼈가 외력의 작용이 강해서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 염좌는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를 넘은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외상. 탈구는 관절을 구성하는 뼈, 연골, 인대 등 조직이 정상적인 생리적 위치관계에서 이동한 상태. 좌상은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근섬유가 찢어지는 등의 근육 손상. 골연골증은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관절에서 두 뼈가 서로 맞닿는 연골이 깨져 관절면이 거칠어지거나 부분적 마모를 보이는 증상.
그래서 골절은 당연히 뼈가 부러지는 거고요. 염좌는 이게 팔꿈치가 있으면 팔꿈치가 보통 펴지는 각도가 있고 구부러지는 각도가 있는데 이거보다 힘이 많이 외부 힘이 작용이 돼서 팔이 더 밖으로 꺾인다거나 이런 게 이제 염좌고 탈구는 근육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뼈가 빠진 거죠. 뭐 어깨 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좌상은 뭐 뼈는 이상 없는데 근육 섬유가 찢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굽의 구조 및 기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